지역균형 유지의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이제 지역균형 유지는 한국판 유지의 기본 정신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주도의 한국판 뉴딜 실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세진입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이번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강원도 그리고 강원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한민국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후원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서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착용하고 계시는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행사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이었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담대한 지역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신데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포럼이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강원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도권 포럼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는 대토론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대토론회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행사의 취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수칙에 따라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다음은 본 행사인 강원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을 대신하여서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다음은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히 강원대학교에서는 본행사를 개최하는데 장소를 제공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이시자 한림대학교 교수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외에도 발제와 토론 등으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일이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도요, 이 포럼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뵐까요? 이 분들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포럼 끝까지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앞쪽에 계신 여러분들과 줌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이번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함께 회의에 참여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추지는 못하지만 마음적인 열정은 뜨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포럼을 주최하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사열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에 참석해 주신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님과 김은영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균형이 본의원,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과 김성인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지정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김경남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포함한 사례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판 뉴딜 강원도에서 지역조도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여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경제력과 일자리, 교육 기회가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원라인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충격과 위기감은 지역에서 더 크고 절실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원라인의 여파로 강원 지역의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 운수, 이벤트 등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강원 지역에서만 총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3분기 경기종합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는 등 코로나 원라인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원라인이라는 질병을 극복해 나가고 있듯이 코로나 원라인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 성장 잠재력 훼손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 딜입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국비 114조 원을 투입하고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국민에 대한 큰 약속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은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에 영상에 보셨듯이 지난 10월 13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주재하여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추가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을 회복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막는 새로운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160조 원 중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사업의 규모와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뉴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적 사업이나 공모사업의 균형 발전 지표에 따른 지역 낙후도를 고려한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적인 산업 경제적 경제권 단위, 기초지자체 중심의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각각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뉴딜 과제가 발굴되고 추진된다면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북, 충북, 경기 등 인접 지자체와의 초강력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혁신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수차례 전략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디지털, 에너지, 4차 산업, 재난재해 대비, 녹색산업 등 강원형 뉴딜 사업의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권역별 개최되는 권역별 지역균형 뉴딜 포럼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중앙과 지역 간의 긴밀한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어 지역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 오셔서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제안과 의견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원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환영사가 있을 텐데요. 원래 환영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강원도 내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도지사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님을 대신하여서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부지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호입니다. 오늘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 개최를 온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럼 준비를 위해 큰 수고를 해주신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진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이신 한림대학교 이규영 교수님과 그리고 온라인 지정 토론을 해주시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 주도형 강원도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사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온라인 디지털화 등 5개 분야 55개 사업에 4조 640억 원을 투자해서 지역산업 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의 경우는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어서 2024년까지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그린 뉴딜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춘천의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원주 의료기기 디지털 특구 지정, 전기차 생산, 히토류, 정밀의료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첨단 산업들은 강원도 지역 산업의 큰 도약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먼저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을 우리 대학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과 김성호 부지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전 삼척에서 김양호 삼척시장님과 함께 김사열 위원장님을 배웠을 때 우리 강원대학교와 삼척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계 대학도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자주
대학과 소통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행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강원도 또 강원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내외 기빈과 전문가 여러분,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원도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중앙과 지자체, 또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과 기업 서로 협력해서 협력적 거버넌스, 포용적 거버넌스를 이루고 또 협치 없이 성공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되새기면서 이 오늘 포럼이 의미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균형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강원대학교는 현재 지역 발전, 지역 혁신을 어떤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과 공유하고 또 지역의 열망과 역량을 대학으로 끌어들여 힘을 합쳐 다시 가치를 만들어내는 강원대학교 슬로건은 바로 오픈 캠퍼스입니다. 아마 강원도의 슬로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현재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 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 등 강원도형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강원대학교가 반드시 그 한 몫을 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비전이 실현될 때 골고루 잘 살고 또 누구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 균형 발전도 달성될 것이며 강원도민들께서도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거점 국립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은 분명히 수도권 쪽의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은 당연히 수도권 쪽에 있는 직장을 가야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도 균형 잡힌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삶의 질 또한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기회가 만들어져야 그것이 균형 잡힌 나라의 건강한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K뉴딜 본부장이신 이광재 국회의원님께서 영상 축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역균형 뉴딜 강원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사일 위원장님도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균형 뉴딜 지금은 1단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2단계의 추진 로켓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달 날아가는 프로젝트 같은 게 필요한 2단계가 필요한데 이제는 중앙정부의 돈을 쓰는 뉴딜이 아니고 지역에서 돈을 버는 뉴딜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만의 과제를 발굴해야 하는데요.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 총장님들 모임을 하셔서 각 대학별로 우리 학교에서는 갖고 있는 특허와 논문 중에 특출한 것이 뭐냐, 강원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각 대학마다 전부 찾아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과연 가장 경쟁 있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무엇인가? 두 개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그린에서는 A, B, C, D, E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고 싶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A, B, C, D, E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공모를 합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답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까지를 모아서 적어도 내년 3, 4월 정도까지는 2단계 뉴딜을 준비해야만 그래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뉴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발굴한 사업에 맞는 벤처 스타트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도 돈을 내고 폐광기금에서 사용하고 강원랜드도 내고 강원도 공공기관 18개 시군이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중기 벤처와 함께 펀드를 만들어서 원주는 의료기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료기기 산업을 하는구나. 춘천은 우리가 수요를 이용해서 미래 스마트팜을 만드는구나. 액화수소를 하는구나. 그 사업에 맞는 그 스타트업을 하는 그 기업들을 우리가 자꾸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토종감자, 토종씨앗, 토종의 미래 산업을 발굴해야만 진정으로 뉴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자산을 전략 자산을 만들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2단계 출발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1단계 논의 열심히 해주시고 또 생각을 하셔서 2단계 논의를 해서 강원도가 이 멋진 자연이 디지털과 그린을 만나면 뉴질랜드보다 스위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가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K뉴딜 본부장이신 이광재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강원도의 다양한 뉴딜 정책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순서입니다. 촬영은요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내빈 여러분 중에 세 분을 무대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님,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님 세 분 잠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내빈 여러분들과 참가자 여러분들이 함께 촬영을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줄로 쓰셔서 촬영하시겠습니다. 옆쪽으로 조금만 자리해 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럼 개회식에 이어서 모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의 사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발표를 소개하도록 하죠. 강원도 초광역 협력 사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강원연구원 김경남 선임연구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경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습관적으로 이쪽에 쓰게 되는데요. 괜찮겠죠? 네, 저는 오늘 그 초강력 뉴딜과 강원도에 관련되어진 사항, 개념, 동안에 있었던 그 사업의 사례들을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초강력 뉴딜의 꿈을 꾸고 씨를 뿌렸을 때 대한민국의 꽃으로 아마 태어날
그런 작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소프트하게 타이틀을 제가 붙여서 왔고요. 그래서 발표의 내용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배경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웃 지역들과 협력해 나가는 테마가 되겠죠. 먼저 제가 이웃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는 좋은 쪽도 있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생각하기에 정형화된 형태로 유디를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1932년 루즈벨트 유딜이죠. 그런 가운데 2020년 한국판 유딜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개념과 철학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조금 개발이 되어지고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 2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전환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 그것은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산화탄소, 기후변화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회복력이 떨어진다. 또 기후변화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지금보다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고, 그나마 쓰는 것도 화석연료 기온의 에너지가 아닌 청정 에너지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한국판 뉴딜과 연결하면 그린 뉴딜이 되는데요.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스마트한 소비, 이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뉴딜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사실은 오늘날의 산업 경제 아날로그 스타일에서 디지털 스타일로 바꿔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신기술로 대외 경쟁력을 높여가자. 그게 디지털 뉴딜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환 도시는 에너지 문제와 디지털 사회로 가는 것. 그래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 한국판 뉴딜에서 가져야 될 철학이 첫 번째가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초협력 사회인데요. 우리가 인류 문명이 역사를 꾸리고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개인과 부족과 도시와 국가는 그때마다 이익을 두고 또 다른 상대와 경쟁하거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져왔고요.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극단적으로 협력사회가 커졌을 경우를 초협력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 한일 간의 소재 갈등, 또 남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그런 큰 압력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되는 균형 유딜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적정하게 각 지역이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그런 압력을 이겨내 갈 수 있겠다 해서 초협력 사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뉴딜에서는 리프, 그러니까 실업의 구제, 왜곡된 산업과 경제의 회복, 그리고 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실무자들이 왜 2020년 한국판 뉴딜은 저렇게 돼 있지 않고 모양이 이상하냐. 실제 7월 14일 기준으로 그린 디지털 사회 안전망이 나왔고 10월 13일 기준으로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모양이 좀 이상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 한국판 뉴딜은 정형화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직면한 긴박한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일 뿐이지 그것이 꼭 정형화되는 이유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우리가 성공적인 뉴딜을 하지 못한다면 또 수년 뒤에 다시 이런 뉴딜이 태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가 초강력 뉴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인 산천해 기반에 그 다음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즈니스 형태로 있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서 타이틀에서처럼 꿈, 시, 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그 주요 세부 사업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강원도는 소양강댐에서 29억 톤의 물을 생산해서 세계 4위, GRDP 기준 세계 4위의 서울시가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기여 덕분에 한강 수계 관리 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기금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돈들이 이제 이런 돈들이 만들어졌고,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청정사업, 상류지역 지원 이런 사업들에 투자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주로 배정이 많이 되는 것이 한강 오염 사전 예방에 관련된 환경 기초 시설에 주로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오다 보니까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은 사업 진행 방식이 되어진 거죠. 그 외적으로 청정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년까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름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 수계 관리 기금의 투자의 비율을 과거의 수질 정화 기초 시설에서 청정 사업으로 좀 비중을 옮겨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청정 사업 시즌 2를 추진해 보자. 그래서 마침 그 환경부에서 2021년에 제시한 3가지의 사업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강원도에는 이제 산이 많고 그래서 산 중심으로 많은 그 지역 균형 뉴딜 또는 그린 뉴딜에 대한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마침 강원도에는 대략 900에서 1100 정도의 그 해발 고도를 갖는 백두대간이 있고요. 보통 우린 그것을 악어산대, 생태대로는 온대 북부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높은 일교차 때문에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식물들이 다수가 있고요. 비슷한 사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지금 현재 강원도가 당면한 그 임무인데요.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맨 밑에 스위스, 오른쪽에 독일, 그리고 맨 위에 프랑스로 대표되는 알자이스 지방의 바이오밸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 간의 거리는 121km에서 50km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의 면적은 다 더하면 한 250평방킬로미터, 인구는 한 70만 정도는 되는 그러한 지역들이죠. 그 지역에 왼쪽에 보이는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입지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분야 350개 기업에 생명과학 분야 4만 명이 고용되고 이런 사례가 있죠. 마침 산림청 사업을 살펴보면 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순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21년 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경남 지역에 당선되고 강원도는 당선되지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이미 6차 산업형 웰니스 항로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식물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조사하고 많은 선행 연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강원도의 지역 균형 뉴딜이라면 이런 그 천연물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딘가 하면 프랑스 안시의 세몬즈라는 곳입니다. 해발 대략 1700이죠. 왼쪽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대략 걸어서 30분 거리에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지역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저긴 다 숲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방목하기 위해서 숲을 제거했죠. 제가 표현한 대로 여기는 여백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들을 우리가 관광 명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것을 보고 산악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기 울산에 가면 영남 알프스, 서울에 가면 북한산 산악관광. 네. 1분 남았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있는데 강원도에는 이러한 그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매우 드물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대관령 정도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산악관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인공시설을 입지를 시키는데 시설뿐만 아니라 제가 그 초강력 유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소를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강원도 저 고성부터 지리산까지 대략 700km의 백두대간 산악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동해권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략 인구는 1억 5천 명, 그리고 면적은 450만 평방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북극과 관련되어진 신항로가 개척된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부산서부터 고성으로 가는 남북 물류축과 평택부터 삼척으로 오는 동서 물류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히 도로, 철도 모두 거리 시간상으로 유리하지만 물류 기지로서의 곽광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시 바삐 남북과 동서에 해당되는 물류축을 개설해 주는 것이 강원도의 균형 유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첨단 과학 기반의 설립 협력입니다. 사실 강원도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인공태양, 두 번째 얘기 드리는 중화항체, 세 번째 얘기 드리는 퀀텀 컴퓨팅 등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타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가 과연 과거에 그런 걸 해왔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D로 시작되는 도시에서는 과학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로 시작되는 도시에서는 우리가 도시 규모가 크고 산업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잖아. 이렇게 해서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인공태양과 관련해서 카드라치라는 곳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프랑스 지중해에서부터 지중해 마르세유부터 내륙으로 약 60km 지점에 위치한 이 카드라치는 인구 850명의 소도시입니다. 왜 이 이터라는 국제 연구 시설이 거기에 가 있을까? 첫 번째는 지진이 없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완만한 부릉지로 되어 있고요. 또 격오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에는 그러한 입지들이 대단히 많고요. 마침 도의회 기준으로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유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행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0년 이후에는 사할린의 LNG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몽골의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아시아 슈퍼그리드가 고민되고 있는 이때 강원도에서 저러한 것들을 만들면 우리도 그때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화항체입니다. 중화항체 시장은 2025년 이제 30조 달러의 규모로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5개의 이러한 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태계 요소가 있는데 이미 저렇게 우리가 갖추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도에서 중앙체 바이오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체 면역 치료제 개발 R&D 협력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 보면 R&D와 국방 항공 우주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신 컴퓨팅 기술인데 98년 2큐비트에서 2020년 128큐비트까지 성장하고 있고요. 빨라지고 있고요. 그때 만들어지기 예상되어진 경제 규모는 6조 달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현재 국내 최초로 양자 암호 통신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도와 춘천시 간에 암호 통신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 R&D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강원도가 이미 진행해 왔거나 또 상당한 수준에서 준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발표를 하는데 시간은 짧고 숨은 막히고 참 어렵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이제 이 모니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 우리 도의 지역 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초광역 협력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소재, 부품, 최종 완성품까지 각 지역이 A, B 지역이 기능과 역할을 나누어서 수직계열적으로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2040년을 내다보고 제시한 것들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강원도의 도세가 다른 지역보다 작아서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선행적으로 해온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여서 강원도가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것이 초광역 유딜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사례 발표입니다. 그린 뉴딜 액체 수소 산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강원 테크노파크의 조형환 센터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테크노파크의 조용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말씀은 지난 7월 6일 날 액화수소 규제자의 특구가 강원도 삼척, 평창, 동해, 강릉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기대 효과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액화수소냐, 액화수소가 뭐냐 이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액화수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거는 저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땅에서 캐내면 걔가 천연가스고요. 우리나라는 천연가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동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스를 가져오는 게 어려우니까 얘를 갖고 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액체화시킵니다. 그게 LNG입니다. 그 LNG를 저희 삼척의 인수항에 갖고 와서 다시 가스로 돌렸으면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가 됩니다. 그러면 LNG 이후 시대의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에너지 변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수소입니다. 수소는 땅에서 캐내진 않습니다. 수소는 도시가스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에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수소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LNG를 활용하듯이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액체화시킵니다. 그 액체화시키는 게 액화수소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다시 쓸 때는 도시가스와 같이 다시 기체화시켜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를 생각하시고 이 도시가스가 다 없어지고 나면 아니면 더 경제적인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수소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왜 강원도는 액화수소를 하려고 하느냐? 수소라는 그 물질은 그림의 왼쪽에 있듯이 가스로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영하 한 253도, 영하 253도까지는 가스로 있습니다. 영하 253도에서 259도까지 딱 한 6도, 7도 정도만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것보다 더 낮아지면 고체가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액화수소를 만드는 공장들이 액화수소 만드는 방법은 다 전기를 이용합니다. 우리 상온에서부터 약
270도, 80도를 내려야 액체 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력을 이용하는데 강원도 삼척에는 우리 호산항에 LNG 인수기지가 있어서 그 인수기지 안에 영하 160도 정도 잠자고 있는 냉열이 있습니다. 이 냉열을 이용하고 거기서 한 90도 정도만 더 내리면 액화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LNG 인수기지가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천, 평택, 통영, 그러면 이제 삼척 요 정도가 있어서 저희 강원도는 LNG 인수항이 있는 이 지역을 이용해서 액화수소를 만들면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최근에 이제 파이자에서 만들어 놓은 그 백신 때문에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영하 70도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관하느냐. 재작년에 그 지사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한국초저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전에 유진초저온이라는 이름으로 있던 평택의 회사를 갔었습니다. LNG 냉열을 이용해서 초저온 냉동고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LNG의 냉열을 이용할 때는 액화수소뿐만이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런 산업 생태계에 있는 모든 가스를 저희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가스 상태에 있는 것을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원 두 개에 들어가 있듯이 약 800분의 1 정도로 부피를 축소시킬 수 있는 게 액화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받은 규제자유 특구 지역은 삼척, 근덕에 있는 농공단지와 대진항,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그다음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복합체육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에 동해 북평의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구대관령 휴게소, 강릉의 과학산업단지 이 정도 지역에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제조를 하고 실증을 할 수 있는 규제자유 특구를 받아놨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보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액화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수소를 도시가스에서 만들어냅니다. 도시가스와 물을 섞어서 반응을 잘 시키면 수소만 나옵니다. 이 수소를 갖고 저희가 액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배관 밸브 실증을 통해서 액화수소를 만들고 액화수소를 만들면 얘를 통에다 담아놔야 됩니다. 그 통이라는 것이 이제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 용기에 담아놓은 것을 멀리 보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탱크롤이라는 자동차 기반의 용기로 다시 담아줘야 됩니다. 그걸 담아서 저희가 액화수소를 쓰는 거는 차량 충전이나 선박 충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대관령 휴게소에 있는 수소 충전소로 액화수소를 보내주고 그 액화수소를 기화시켜서 차량을 충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는 액화수소를 강원도에서는 산불 감시용 드론과 선박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선급 소형 선박과 드론에 액화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동식 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 충전 장치를 이용해서 드론과 선박을 실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최종 2030년까지 매출액 3조 8천억 원, 고용 2,800명, 기업 70개 이상을 강원도로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발표를 드렸을 때 대부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3조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강원도에서 그런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내 굴지의 모 건설회사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고요. 이 자료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국가의 수소산업 로드맵에는 2030년 이후에는 수소를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소를 수입한다라는 것은 액체 상태로 수입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LNG 인수기지 있듯이 이런 인수기지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수기지를 아주 소규모로 하나 만들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산업유발 효과가 3조 원 정도 될 것이라는 게 국내 H모 건설사의 발표였습니다. 거기에 가장 최적화해 있는 곳이 저희 호산항이 되고요. 그런 그 하드웨어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 3조 8천억이라는 매출액은 그렇게 큰 매출액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호산항 주변에 이제 냉열을 이용해서 액화수소 생산 기지를 만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액화수소의 활용과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축되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액화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강원도로 이전을 하게 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재진선이 이제 철도 연결망이 돼야 되는데 전력망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철도망, 선박 개발을 통해서 그 바닷길,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어제도 저희 UAM을 액화수소 기반에 만들기 위해서 지사님과 기업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액화수소 기반의 에어택시 해서 강원도 영동 지역에 그 액화수소 로드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액화수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산업에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뭐 액화수소 로드뿐만이 아니라 뭐 춘천시나 속초시, 현재 삼척시에서 부분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과 수소 전용 항만, 수소 액화 플랜트 구축까지를 통해서 강원도가 동북아의 액화수소 기반의 에너지 허브로 정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례 그린 뉴딜 액차 수소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의 기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른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30년 달성 목표가 매출액 3조 8천억 원, 거기에 고용이 2,800여 명, 거기에다가 70여 개 기업 유치, 강원도에서 다양한 산업의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네요. 미래의 강원도의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사례 발표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밀 의료 빅데이터 산업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더존 비지온의 손호철 상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존 비지온의 송호철입니다. 제가 이거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거리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더존 비지온 사례를 지역 균형 발전 사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더존 비지온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과 서비스들을 공급하는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기업들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다가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 강원도 춘천 남산면 수동리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기업들이 자기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나 기술들을 직접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이제 바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촌 캠퍼스에 이 부지에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때만 해도 저희 주가가 한 10,000원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10배 성장을 해서 이제 춘천에 저희가 온 이후로 지금은 이제 1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가치로 10배나 성장한 기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 강촌에 있는 데이터 센터 부지로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우리가 춘천이 갖고 있는 이 위치에서의 어떤 차가운 공기를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시키는 이런 프리쿨링을 통해서 이것들을 저희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고요. 여기서 지속적인 강원도에 있는 여러 인재들을 통해서 이 안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R&D를 여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저희 더존 ICT 그룹에 있는 한 1,600명 정도의 인원 중에 강촌 근무자가 880명이고 그 중에서 4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이 춘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계속 이제 매년 이 주변의 지역 강원대나 한림대나 이 주변 대학들과 같이 해서 인턴십을 하고 그 인턴십에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계속 이제 지역의 인재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같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최근 디지털 뉴딜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대통령님께서도 왔다 가시고 이 데이터 댐 얘기하시고 하는데 거기에는 현재 어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 산업에 저희 고객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어떤 재난이나 전염병 또는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니즈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바뀌어가면서 이거를 기술로 극복해내야지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대기업들은
이런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투자할 수 있는 뭐 자원이나 또는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그런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정보와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자금도 그렇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런 어떤 디지털 격차,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격차가 점점 더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실제 어떤 IT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IT 예산과 실제 IT 예산의 차이, 이 이노베이션 갭을 이제 쉐어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쉐어드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기업들이 뭐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하고 하면 아니면 ERP가 필요하고 하면 자체적으로 서버도 사고 거기에 뭔가 소프트웨어도 이게 구매하고 또는 전문 인력도 채용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 이쪽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통적인 IT 방식, IT에 대한 투자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에 그냥 접속하는 것만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고객들이 소프트웨어를 PC에 놓고 썼을 때는 데이터가 PC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춘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그 데이터들이 이 춘천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 기업들의 개수가 한 200 몇십만 개의 기업들의 이런 기업이 회계나 인사 관리를 하거나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고객 관리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PC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춘천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데이터들, 많은 부분의 데이터들이. 저희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것을 시도했고 그래서 강원도와 함께 이제 데이터 산업과 함께 뭘 했냐면 10개의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이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사업자 중에 중소 중견기업 플랫폼,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돼서 여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뭐 무역이나 또는 인크루트 같은 KTnet, 인크루트, KPC 이런 수많은 기업들과 이런 데이터들을 연계 결합해서 분석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인텔리전스를 다시 소프트웨어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강원대나 이런 이제 우리 참여하는 대학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인재를 양성해서 그 안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공부할 수 이게 적용할 수 있게끔 계속 이거 노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뭘 했냐면 팁스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강원도와 함께 제안을 해서 팁스 운영사가 됐습니다. 이 팁스 운영사는 뭐냐면 저희 더존이 어떤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하면 그 스타트업에 1억을 투자하면 한 그 5억 정도를 R&D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도 뭐 한 몇 억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강원도에 있는 스타트업이 그 이제 어떤 팁스의 대상이 되면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저희가 이 팁스 운영사로 되면서 이 강원도에 있는 스타트업 2개 이제 투자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고 또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은 또 2개. 이 스타트업은 또 다시 강원도 쪽으로 이제 회사를 옮기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이제 하나가 더 이제 다른 기업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팁스 투자를 통해서 강원도로 어떤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기 강원 테크노파크나 강원 창조경시센터나 강원대학교랑 같이 해서 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이 뭔가를 팔 수 있는 고객 기반과 이것들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두 번째 이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 데이터 산업과에서 또 이제 발주한 프로젝트가 정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 정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뭐냐면 이 산업에 있는 여러 가지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의료 데이터, 뭐 HIS나 EMR이나 패솔로지 데이터, 라이프로그, 뭐 지놈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병원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어떤 머신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인과 어떤 연계 이런 데이터들 간의 관계, 변과의 질병과의 그런 관계들을 모델을 학습해서 그것들을 분류하고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삼성 서울병원과 그다음에 창원 삼성, 그다음에 강북 삼성, 그다음에 그 강원대병원, 원주 세브란스, 차병원,
그다음에 부민병원들 이렇게 여러 병원들이 이 표준에 참여해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걸로 됐고,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AI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이 춘천의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의료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료 정보들은 다 파편화되어 있고 다른 업체들이 만든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그런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표준화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HIS EMR도 만들고, 또는 이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표준화해서 모을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만들어서 기존의 기업, 이 병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쌓이게 만들고, 이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체 데이터나 라이프로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연계해서 이 클라우드에서 비가 내리면, 이 클라우드의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우리 이제 소양강 댐에 하는 것처럼 모이는 것처럼 이 춘천에 있는 데이터 댐에 그 데이터의 빗방울이 모여서 이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기반,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춘천에 온 이유는 춘천이 서울이랑도 가깝고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와 또는 이런 의료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갖고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이미지를 분류해내고 또는 이런 어떤 유전체를 분석해서 어떤 질병을 예측하고 임상을 하는 이런 데이터 기반을 제공해서 이 만들어진 서비스는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들은 다시 의료 현장에 있는 솔루션 쪽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 보시면 이 강원도에도 많은 이런 1, 2차 병 의원들이 있지만 우리 이제 삼성서울병원이나 이런 그 상급 종합병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의료 서비스나 그런 전문성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 계시는 1, 2차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좀 이제 상향 평준화되는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저희가 강원도와 저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뒤에 장표가 있지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사례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횡성군 편인데요.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실 분입니다. 강원연구원 김석중 선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김석중입니다. 제가 201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말에 강원도에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진짜 단 한 분도 거기에 동조를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들이 양산형 전기차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횡성형 일자리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이렇게 큰 꿈들을 발표할 적에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서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못할 것들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요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원도의 제조업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전체 GRDP의 한 30%를 차지하는데 강원도 제조업은 한 10%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의 산업 하면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략산업이고 강원도의 주력산업은 또 좀 다릅니다. 강원도의 가장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은 식품산업이고 시멘트 산업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세 번째가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세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져 있고,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이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지향형이고 4차 산업혁명이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10대 산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미래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강원도의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는 후방 산업, 그리고 운송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광 산업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전방 산업까지 연계돼서 전후방 효과가 상당히 높고, 첨단 산업 중에서 상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었고, 강원도에서 사실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산업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에 이모빌리티 특화 단지를 조성을 죄송합니다.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추진을 됐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는 원래 철학이 상생형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합을 해서 다행히 정부에서 이런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노사 민정이 같이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이제 근로자 쪽에서는 새로운 임금 체계를 갖다가 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군민들은 여러 가지 인력 공급이라든지 감시라든지 뭐 한 이런 역할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쪽이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듯 하는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은 오른쪽 메뉴에 있는 사업 이익을 참여 기업들과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찾아가서 전기차를 같이 만듭시다라고 했을 때 처음 들었던 내용은, 보통 우리가 대기업에다가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면 10만 개, 20만 개를 납품을 하는데 지금 전기차를 만들면 부품 1000개, 2000개, 10,000개 납품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 수가 3만 개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데 19,000개로 줄어듭니다. 어차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야 되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이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차를 갖다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드는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전기차는 사실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사실은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또 지역의 산업이 발전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어렵더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 참여 부품 회사들이 초기에 리스크를 감소하고 투자를 해주세요. 그래야 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 2024년쯤 되면은 이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4년부터 나오는 차량 판매의 영업이익의 40%를 그때 다시 리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서 초기에는 부품 회사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완성업체가 모든 이익을 갖다가 혼자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같은 참여하는 기업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모델을 갖다 사실은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자동차 생태계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가 있고, 어떤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갖다가 그 협력사들한테 원가 절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모델은 처음부터 수평적인 모델입니다.
누가 주인도 아니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이익을 분배하는 모델이 강원도 일자리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천 일반 산업단지를 갖다가 이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지정을 하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임대공장, 도장공장, 주행도로를 건설하고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사실 인증받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국비로 저희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한 480억을 갖다가 확보해서 2022년도까지 주행시험장이라든지 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기업들이 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R&D 예산을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걸 지역 예산으로 제대로 된 R&D를 해보자 해서 2019년도부터 5년 동안 순수하게 도비로만 26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연구 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사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사실은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체계를 갖다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저희들이 한 74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이 740억은 대부분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저희들이 말한 이익공유 모델에 대해서 동참을 해준 기업들이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7개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28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과는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이미 저희들의 모든 부분이 끝나서 지금 차량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6개 기업은 직접적으로 강원도에 이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만 한 503명, 500명이 넘는 신규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한 4만 7천 대 정도 전기차를 갖다가 2030년까지 판매를 해서 한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산 화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한 83% 국산 화율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 지나가면 이 부분 90%가 넘는 국산 화율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경영 화물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하루 한 42km 정도 움직이는 부분에 저희들이 타겟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조그만 물건들도 다 배달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기업하고 싸우지 않는 시장이 어디가 있냐면 1톤 화물차 밑에 있는 시장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화물차는 1톤 미만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행히 고마운 것은 지금 현재 아직 막 판매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3,500대 정도의 계약을 갖다가 해가지고 올해 한 500대, 내년에 한 3,000대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생산 유발 효과 한 3조 원,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 한 2,700명 정도가 일어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결국은 강원도에 있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고, 지금까지 강원도 하면은 뭐 감자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만든 지자체가 되었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더욱 열심히 발전시켜서 정부에서 말하는 뉴딜 10대 사업 중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갖다가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중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횡성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영 화물 전기차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럼 마지막 사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사례는 인제군 편인데요. 인제군의 주민 참여 이익 공유형 모델을 주제로 최창도 햇살마을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군 남전일리 햇살마을에서 온 최창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거는 저희 마을이 사실은 너무 힘들게 사는 마을이었다가 지금 조금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을로 변한 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 마을 소개하고 추진 배경, 그리고 공동 사업이 뭔가 있나 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왜 햇살 마을인가? 근데 이 햇살 마을은 저희들이 아픔과 또 진행했던 사업을 접목해서 만든 게 햇살 마을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저희 마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농산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제군에서 타 지역에 장묘센터를 유치를 하다가 계속 못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인해서. 근데 저희 마을에는 그 일부 그 주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장례센터를 가지고 들어오십시오라고. 근데 이제 이게 마을에 분란을 일으켰죠. 찬성하고 반대하고 갈라져 가지고, 찬성 측에서는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장례센터를 유치해야 된다. 반대 측에는 혐오 시설을 유치하면은 차라리 관광 시설을 만들지 혐오 시설을 유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찬성하고 반대했던 주민들이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는 그런 힘든 거를 한 10년 거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장례센터 유치로 인해서 그 50억의 지원을 해줄 것을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하고 처음 사업으로 아르고 체험 사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 아르고라는 수릉 양용차를 접목해서 체험으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수익이 이제 좀 상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돈으로는 또 2007년도에 그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업을 2008년도 2월 1일 날 장묘센터 내 장례식장을 위스탁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리고 2007년도서부터 저희들이 그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하고, 또 마을 주민들의 역량으로는 더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최종 목표로는 그러면 태양광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인제군에다가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진행을 해서 결국은 태양광 발전소, 당시에 300kW, 저 때는 1kW당 지금 현재도 받고 있지만 677원 38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 이제 추적식이 100kW, 고정식이 200kW 이래가지고 2008년 9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 효과라고 따지는 거,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느냐. 사실은 태양광 발전소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주민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르신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다른 사업보다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5년도에 160km, 그리고 68km, 이렇게 또 다시 228km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는 거는 지붕에다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저게 지역 특화 테마 마을이나 아니면은 강원도 시책 사업인 새농어촌 건설 운동으로 받은 자금으로 만든 체험관이고 숙박시설입니다. 근데 저거 이제 대부분의 마을들이 건물만 짓고 잘못하면 그 건물이 사장이 돼 버려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은데, 저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을 거기다 두고 관리를 하면은 망가질 일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도 그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또 그래 이제 이런 고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을 했죠.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또 그 마을 가꾸기 사업, 또 이런 여러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그 6개의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마을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한 15억 정도가 돼요, 매출액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규직이 22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마을 가구당, 가구로 치면 약 한 30%의 가구가 먹고 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일용직은 1년에 한 1,300명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실거주 거주자에게 매월 전기세를 5만 원씩 지급을 해요. 근데 시골에서는 보통 한 3만 원, 4만 원 나오는데, 그래도 마을 주민들한테 5만 원씩 전기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75세에서 79세 이분들에게 18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요. 80세 이상은 23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합니다. 이런 복지를 저희들이 이제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는 이 주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창도 햇살마을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 주도의 한국판 뉴딜 실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뉴딜 강원 포럼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포럼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이시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현장 지정 토론으로는요,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상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 뉴딜 추진단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무업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영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실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온라인 지정 토론자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화면을 통해서 잠시 만나뵐까요? 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원장님. 네, 멀리 계시지만 아주 화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이기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워낙 이제 발제하던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경과가 되고 해서 그 순서는 강원 TP의 우리 강원 김성인 원장님,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우리 역시 지역혁신 체계입니다. 그래서 혁신 그 거버넌스 구조 측면에서의 그 가고,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 강원도 원주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 중에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한 내용처럼 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강원도가 상생하려는 각오를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안무업 교수님께서는 아까 발제해 주셨던 그 내용들,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 수당 등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잠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균형위의 우리 조영태 정책개발실장님의 그다음에 토론과, 그리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 역시 본위원이시기도 한, 그래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의 토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 정도 이내라 좀 짧지만 그 압축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인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강원형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간 관계상 액화수소 사업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액화수소는 꼭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뭐 설명드렸지만은 수소를 수송하려면은 그 튜브 트레일러라는 걸 이용하는데 그게 300km를 날릅니다. 근데 그 16m짜리 엄청나 큰 건데 우리나라 도로에는 그거를 다닐 수 없는 도로도 상당히 많은 정도인데, 그래봐야 넥소가 6km 충전이 되기 때문에 50대 충전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한 100대 정도는 충전을 해야 이 수익이 맞게 되는데, 하루에 2번씩 그런 트레일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액화수소로 가야 되는 건 우리나라 실정상 꼭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규제자유 특구 사업으로 액화수소의 여러 가지 생태계를 이번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화하는 플랜트가 지금 저희가 예타 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요번에 좀 반려가 됐습니다. 국가 예산상 기재부에서 이게 반려가 됐는데,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오시고 했으니까 이게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5톤 정도 생산하는 액화수소 생산 시설이 요게 있어야 모든 게 다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좀 잘 설득을 해서 예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림 바이오 등등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은데, 우리 원장님 또 원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철원 플라스마 원장님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본인 스스로 또 굉장히 전문가이십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 지역균형 뉴딜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의 그중에 대표이신 지역혁신협의회 박성규 회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성규입니다. 제가 사전에 이 계획서를 보면서 강원 뉴딜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문제점이 뭐냐라고 생각했더니까 장기 계획이 안 돼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광재 의원님이 영상 축사에서 기본적인 장기 발전 계획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이 강원 뉴딜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에 대한 각계격파로는 됐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강원도가 추진했던 전략 산업과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이것도 또 별개로 노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라고 하는 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강원도 뉴딜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기 발전 계획을 잘 구상을 해야 되고, 기존의 전략 산업과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시너지 팩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뭐 이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감독은 많은데 선수가 없다라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컨트롤 타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각 기관과의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마지막에 발표한 인재에서 발표하신 걸 보고 이 사업이 삶의 양에서 삶의 질로 가는 그런 뉴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우리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건보심폐원의 우리 이영건 단장님께서 지역균형 뉴딜 그리고 어떻게 강원도와 상생해 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강원도라 하면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단지의 대표적인 특구고 춘천은 바이오 산업의 대표적인 특구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심평원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은 국민이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 슬로건을 기본을 가지고 오늘 저는 강원도 내 의료기기 사업에서 사실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가 그동안에는 의료 데이터의 확보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사실 보면 이번 뉴딜 정책, 즉 이제 앞으로 나올 데이터 3법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해소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재 양성 부분하고 바이오 제약 산업 등의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역할로 거듭나겠고, 그리고 과거 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동안에 사실적으로는 산업계한테 36개 산업계 그리고 이제 인근 강원도 내의 학생들 370명에 대한 부분은 상호 데이터 개방을 해서 분석과도 양성했고 산업계에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좀 더 많은 질 좋은 데이터를 공개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안목 교수님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이제 발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강원도가 그런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용기를 갖고 해보자 이제 이런 것이고, 그 추진 과정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은 말씀들도 듣고 또 성과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회로 이제 강원도의 첨단 산업의 어떤 토론회 장에서 참여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조금 이제 강원도가 뭐 이런 걸 하냐,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극복의 과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즉 이제 우리 햇살마을 사례에서도 봤지만 이것을 마을에서 시작을 하면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태양광 산업도 마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면은 하나의 이제 산업이 만들어지고, 뭐 이제 김석중 박사님 말씀하신 횡성형 일자리도 어떤 그런 전기 자동차의 어떤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할 때 그것을 이제 마을의 그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그런 전기 자동차 보급 뭐 이렇게 해서 좀 풀어보면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그 큰 플랜트 산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을 단위에서 이제 수소 발전 단위로 시작을 해서 마을의 전기도 해결하고 마을의 그 관광 시설도 해결을 하고 마을의 열도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국민의 산도 좋아지고 또 그런 수소 산업이 또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수소 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밀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이터 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의료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우리가 한번 경쟁해 보자. 이러면 뭐 미국에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유럽의 여러 나라에 잘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핀란드 같은 작은 나라가 주민들의 건강 실천 데이터를 모아서 미국이 갖지 못하는 또 유럽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건강 정보들을 이제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좋은 건강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 건강지킴수당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개선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서비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면
정밀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강점 있는 데이터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런 지원 체계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의 질로 승부하는 것도 좋지만 데이터를 밸류 데이터로 잘 만들어서 기업을 성공시켜주는 그 노하우, 심평원이나 건보나 해서 데이터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이 성공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서 보유를 하면 그쪽 분야에서도 저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안목 교수님은 실제로 우리 균형위에서 예전에 진행했었던 생활협력권 사업으로 양구와 인제에서 이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경험, 그 효과를 아주 잘 알고 계셔서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현장 지정 토론의 마지막으로 균형위의 조용태 정책개발실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지역 토론의 6번째인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더 훌륭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액화수소가스 수소 산업이랄지 그다음 데이터 기반 디지털 UD 도전 비전 발표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이제 규제자의 특구랄지 상생 일자리 제도 정부가 만든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 어떤 구체적인 그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던 데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제도가 또 균형발전 특별법에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들이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균형 뉴딜 정책들은 10월 13일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어떤 3가지 큰 방향으로 어떤 중앙 부처에 실시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지역 사업들 파트들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도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어떤 파트들, 그리고 어떤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 연계형 그 뉴딜 사업으로 크게 3파트로 구성되는데, 정부 균형위에서는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지표를 이용해서 좀 낙후도를 감안해서 뉴딜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를 삼기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역 주도를 하고 있는 뉴딜 사업들 중에서 좀 그 우수 사례랄지 또 여러 중앙정부 예산이랄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서 좀 더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저희가 초광역 협력 사업이라 해서 그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권역별이랄지 기능별 연계되어 있는 협력 사업들에서 첫 번째 발표에서 이제 그 강원연구에서 발표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현재 이제 저희가 그 지역별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그 한 18개 정도 지금 선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원도도 이제 인근 경기도랄지 경북, 충북 뭐 이런 쪽에서 의료 바이오 분야랄지 해양 관광 분야랄지 그리고 여러 그런 파트들로 해서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제시해 온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이런 지역 그 우리 김성인 원장님이나 박상규 회장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지역균형 뉴딜이 일시적인 어떤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효과가 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현재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뉴딜의 정의랄지 균형의 역할 그리고 어떤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만큼 또 우리 지역에서도 또 역량을 맞추어서 소위 질딱동시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강원도에서 대규모 초광역 사업부터 작은 마을 단위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매우 그 희망적이고 고무적이고 신선한 사업들이 많아서 정말 그 반가웠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한 2-3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제안됐습니다. 마을 사업들도 좋았고요. 데이터 사업들도 좋았고 디지털 뉴딜 사업들도 좋았는데 일단 누가 할 것인가 주체에 대해서 끝까지 할 주체들이 있는지
이번에 설령 국가 사업이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할 주체를 좀 계속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말 빨리 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고 시대도 바뀌고 있고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서 정말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지만 한번 세웠던 계획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항상 지역 내부에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유연성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유럽에서는 이른바 스마트 전문화 혹은 스마트 특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역 혁신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이 기업가적 발견입니다.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것에서 잠재력을 발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회는 우연히 오지만 그 기회를 잡고 발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주체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정선군에서 우주 입지 연구 센터를 만들어서 우주 입자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 연구원하고 정선하고 굉장히 최첨단의 협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들었습니다. 정선의 탄광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강릉에서 커피 산업이 발전할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그 지역의 잠재력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사업들을 잘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씩만 물 주고 키우는 것이 단순히 그냥 책상에서 상상을 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잘 하고 계신데 책상에서 고민하기보다는 현장을 계속 좀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4시부터 그리고 또 사전 행사를 포함하면 2시부터 강원도의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난 6월에 어디 시사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우리 K 방역이 성공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조사에 있어서 수평적 개인주의 그리고 민주적 시민성 이 두 가지 요인 합쳐서 얘기하면은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들이 바로 우리 K 방역의 성공적인 요인이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까 강현수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럼 누가 끝까지 해갈 것인가? 바로 우리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들 바로 그 역할은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이 나서서 이 지역 균형 뉴딜을 지속 가능하게 끌어가는 그런 주체로서 커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우리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강원형 지역 균형 뉴딜 포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너무 비사님이 없어졌어요?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